네, 먼저 제목부터 한번 가볼까요? 제목 나는 누구인가? 약간 이제 물음의 형식인데 논설문이라고 했으니까 논설문의 목적이 뭐죠? 논설문을 쓰는 목적, 글의 목적쯤은 알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이 글을 왜 썼냐면 설득하기 위해 썼어요. 설득, 글의 목적, 설득 한 번만 적어주시고 옆에 여기 이제 철학자이자 윤리학자 뭐 이렇게 써 있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좀 약간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그치? 근데 오른쪽에 이 글의 목적은 설득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독자를 어떻게 설득하기 위한 설득 요소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논설문의 서론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거나 화제를 제시하는 부분이겠지, 그치?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먼저 꺼내는 그 시작점이 서론이고, 문제는 아닌데 뭔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말할 거리, 그게 화제죠. 어휘의 화제, 어휘의 화제를 써서 말할 거리, 말할 거리, 뭐 반찬거리, 반찬할 뭐 그 재료들, 말을 하는 우리 오늘 대화의 주제, 뭐 재료, 소재 이런 것들을 화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말할 거리. 자, 그래서 어떤 말할 거리 얘기했냐면 칸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오늘 그 수특에서 하는 것도 칸트가 나오죠. 이제 그 수특에도 맞지? 우리 시험 범위 11번에도 이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이 책에서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대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세 개가 잇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 수 있지?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우리가 뭘 바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다가 밑에 보면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덧칠 한번 해볼까요? 자,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는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가 뭘 바랄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이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래. 자, 다른 말로 하면 철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거야. 철학하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뭐 해야 돼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한마디로 철학이 답을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꼽자면 이 세 가지예요. 그럼 철학은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학문이죠. 사람들이 탐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탐구하고 연구하려면 뭐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여기 칸트 얘기 윗부분에 요거 한 번만 적어볼까요? 에피소드 정도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화라고 했거든요. 칸트가 이런 일화를 가지고 있어요. 일화, 에피소드를 제시해서 흥미도 유발하고 관심도 유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첫 부분,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자기 책에서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가 이건데, 그런데 그 이후에 약간 바뀌었대요. 약간 바뀐 거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한 가지 질문을 통일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 이후에 논리학 강의라는 책에서,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밑에 밑줄을 긋고 별표 한 번만 해볼까? 자, 여기 밑에다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별표를 이렇게 양쪽에다 두 개 다 해드릴게요. 그쵸? 자, 뭐냐? 이 세 가지 질문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질문으로 다 통합을 했어요. 아우르다라는 말은 평정했어요. 다 지배했어요. 야, 이제부터는 너희 세 개의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만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이 질문으로 귀결된다. 자, 귀결도 밑줄을 한번 거볼까요? 밑에 귀결된다. 자, 어떤 결말이나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자, 그러면 철학의 가장 큰 중요한 질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있대요. 그리고 우리 철학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정의한 칸트님한테 철학이 무엇입니까? 물으신다면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게 철학입니다. 라고 할 거래요. 그래서 밑에 여기 오른쪽에 셈이 이제 여기다 쓴 거는 똑같습니다.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철학을 배우는 이유 이렇게만 써볼까요? 요거는 있는 거니까 철학을 배우는 이유, 우리가 철학 왜 배우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내놓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 맞죠? 겁나 쉬운데, 그치? 네, 그래서 밑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좀 어렵지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심오한 질문이죠, 그렇죠? 자, 철학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한편 화제 전환 그러면 뭐냐면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제 칸트가 아니라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로 갑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민준이가 한번 2번 읽어볼까요? 한편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것만 한 줄만 밑줄만 그어 놓으시고 갑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그리스의 철학자, 또 다른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궁극적인 finally 그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라고 했다. 내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목적이다. 칸트랑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단어를 두 개를 다르게 썼지. 자신, 그 다음에 사람, 인간.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단원의 핵심은 인간을 아는 거는 좀 쉬운 일인데 나를 아는 게 어렵다라는 게 이 논설문의 핵심이에요. 미리 얘기해드리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너 자신을 알라. 자, 이거는 소크라테스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줄래요?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마지막.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요. 꺽쇠가루 있는 거, 그치? 자, 인간하고 나는 같은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게 아니대.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도 있고요. 나 자신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연관은 돼 있지만 비슷한 것도 있고 관련성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차원, 완전 다른 거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더 우위를 정한다면 야 누가 더 위에 있어? 나야 인간이야? 그러면 나는 인간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고 할 수 있겠대. 한마디로 철학의 탐구 대상은 인간도 있고 자신, 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더 깊고 심오하다, 더 깊은 곳에 있다. 더 심화되고 심오한 그런 연구 대상은 나예요, 인간이에요? 나라는 거야, 그렇지? 자신을 아는 게 진짜 더 깊은 일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깊은 밑에 보면 깊은 곳에 있다. 더 이제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생각해야만 알 수 있는 문제인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트, 칸트, 소크라테스. 네, 지금 트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민서가 여기 민서가 가운데 부분에 여기가 보인다. 탈레스 전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5줄만 읽어보시면 돼요. 아득한 옛날. 자,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득한 옛날 보이죠, 그쵸? 아득한 옛날 1번. 겁나 쉽다. 왜 1번?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줄 내려갑니다. 자, 세 줄 내려가서 네 번째 줄 저 끝에 기원전 6세기 2번. 자, 1번, 2번 어디로 넘어갔어요? 아득한 옛날. 자, 이제 조금 더 기원전 6세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기원전 5세기 3번. 자, 그러면 지금 연결한 건 뭐의 흐름? 시대,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를 했죠, 그쵸? 전 아득한 옛날은 진짜 옛날인가 봐. 근데 그때 좀 더 지나서 기원전 6세기 BC 500년 대. 자, 그 다음에 기원전 5세기니까 BC 400년 대. 점점점 시간이 흘렀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인간을 연구하고 어떻게 인간을 이제 학문으로 탐구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썼어요, 쌤이. 통시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통시적 관점이다. 이 글의 전개 방식은요, 통시적으로 꿰뚫을 통 보일시. 통사 아니에요, 통사 말고 통시적 관점. 반대말은 공시적 관점. 그래서 시간, 시대별로 나누어서 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지금 1, 2, 3 했잖아? 시대별로 나눴잖아, 그치? 근데 이게 어제, 오늘, 미래, 내일 모레 이렇게 해도 통시적인 거 맞아요. 진짜 말하면 시간의 흐름이 다 들어가 있다면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것도 통시적인 거예요. 뭔가를 시대별로 나눠서 시간별로 나눠서 설명을 했다면, 그치? 얘기를 했다면. 자, 그러면 다시 민서야 한번 읽어볼래요?
아득한 옛날. 거룩한 옛날 사람들이 자기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자연현상이나 우주의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들의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옛날 철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대상 첫 번째. 그 첫 번째는 뭐죠? 자신을 둘러싼 그러니까 자신은 아니야. 나를 둘러싼, 나 말고 나를 둘러싼 자연현상, 우주, 밑으로 가볼까요?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들의 관심을 기울였다. 철학자들이 옛날에는 뭐에 대해서 탐구했대? 나나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현상, 인간이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인간이나 자연을 지배하는 신, 이런 거에만 관심을 기울였대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나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탐구하는 철학자들은 거의 없었네.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아득한 옛날의 특징이에요. 사람이나 자신을 연구하거나 탐구하지를 않았어요. 그치? 자, 또 마지막 마저 읽어주실래요? 이제 진짜 안 끊을게요. 민서야. 성문의 발전 과정을 봐도 아예 제 연구하는 학문보다는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대상을 탐구하는 학문들이 먼저 발전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바로 아득한 옛날의 특징. 심지어는 인간에 대한 탐구나 학문도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원전 6세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해주가 한번 여기까지 기원전 5세기 전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기원전 6세기에 자연 철학자들이 처음으로 우주와 자연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철학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잠깐만. 여기 한번 보면 기원전 6세기의 특징이죠. 자연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처음이야. 이제 이렇게 이걸 연구한 건 이게 처음이야. 우주와 자연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야 진짜 철학다운 철학이구나.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그치? 항상 신이거나 자연현상이거나 우주였거나 좀 너무 이제 거대하네. 여기도 우주 있잖아요. 아니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들에 의문을 품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 거네. 그치? 그래서 이게 특징이에요. 기원전 6세기 특히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철학다운 철학을 이제 드디어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선생님? 우주와 자연에 아주 처음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의심도 품었다. 관심을 기울였다. 그치? 자, 마저 읽어주실래요? 탈레스라는 이렇게 예문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 탈레스는 철학자가 신체를 연구하고 별을 찾아보다가 우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학자들은 주로 천체를 어떻게 운행하는가, 자연이란 무엇인가, 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였다. 감사합니다. 좀 철학의 주제가 좀 많이 바뀌었다. 그치? 근데 안타깝게도 나는 없어요. 그쵸?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완전 사람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하냐면 달라지긴 했어요. 진짜 철학다운 철학이 이제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걸 천체는 어떻게 운행하고 있지? 이 하늘의 별은 우리 지구는 둥근데 둥글다 말고 그냥 지구는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중심으로 태양이 우리를 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것일까? 밑에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맞지? 우주 혹은 자연은 뭐를 말하는 거지? 신은 어떻게 행동하는 거지? 좀 더 구체적이고 약간의 그 전에 막막하고 그냥 막연한 주제를 다룰 때보다는 좀 더 분명해지고 철학다워졌어. 그치?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런 연구를 하다가 이제 또 100년 정도가 지나서 마지막이죠? 기원전 5세기 무렵이 돼서야, 자, 그걸 시연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약 1세기가 지나고 우리가 1세기가 지나고 기원전 5세기 무렵이 되어서 철학자들은 인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철학에 대한 관점, 철학이 인간을 연구하기 시작한 건 아주 옛날 없었어요. 그 다음에 기원전 6세기 없었어요. 기원전 5세기 정도 됐어야 이분이 전문가가 나누신 세 개의 피어리드가 있으면 뒤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기원전 5세기 피어리드에 와서야 철학자들은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드디어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치? 철학다운 철학, 진짜 철학, 진철. 네, 그래서 밑에 진천 토종숭배 아시나요? 청라구 앞에 있는 거기 좀 맛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해설 읽어주시면. 그러나 그것조차도 괴변 논자에 의한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넘기기 전에 밑에 궤변 논자 밑줄을 한번 가볼게요. 궤변, 야 무슨 궤변을 늘어놓냐?
궤변 말고 궤변. 이 궤변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런 거예요. 나쁜 말이죠. 그러니까 근거가 부족한 말, 논리가 부족한 말 중에서도 나쁜 말. 이 말이 무슨 말? 궤변이에요. 맞죠? 어디서 궤변을 들어나? 뭐 그렇지? 제가요 저 너무 힘들어서 우울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마약 그거 절대 안 되지만 그래서 마약을 했어요. 뭐 그 궤변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포장해도 그렇지. 그래서 단순히 근거 부족했다고 다 궤변은 아니지만 어떤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말이 근거가 많이 부족하고 논리가 많이 부족한데도 막 밀어붙이거나 뭔가 큰 이유로 삼았다 하면 그 말은 궤변이에요. 그 말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궤변론자들이겠지, 그치? 그러면 기원전 5세기에 드디어 인간에 대한 탐구를 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근데 궤변론자들이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말만 앞서는 사람들이죠, 그쵸? 궤변을 주된 수법으로 삼았다는 말만 입만 턴 거야, 그치? 행동력이 0. 근거도 없고 논리도 부족한 그 말만 앞선 사람들에 의한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야.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인간을 탐구하기 시작했지만 한계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냥 겉핥기식으로 아주 작은 아주 지역적인 부분만 인간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타깝다. 그렇지? 자, 그래서 넘겼어요. 자, 넘겨보면 자, 시연이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저기 4줄만 더 읽어주세요. 따라서 전까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연, 우주, 신 등에 대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을 감춰야 가능하며 나를 통해야만 이해할까. 나가 무의미하다면 우주가 아무리 있고 아름다운들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한층 더 중요하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온 거 자, 맨 처음에 여기 보면 자, 여기 선생님이 뭐라고 쓴 거냐면 우리가 자연, 우주, 신 등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을 알고 우주를 알고 자연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 안에는 우리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한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저런 안다라는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자연, 우주, 신 등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가장 밑바탕에 베이스먼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있어야만 쟤네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어요. 우주를 알고 신을 알고 자연을 알았다고 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나를 통해야만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가 없으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 내가 무의미하다면 내가 뭐가 중요해? 우주가 중요하고 신이 중요하고 자연이 중요하지?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의미가 없다면 우주가 아무리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가치를 어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없다면, 내가 없다면, 자신이 없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좀 오늘 수행 받고 왔어요. 좀 약간 아파서 그렇죠?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를 알아야 하는 당위성. 나를 알아야지 자연도 알고 신도 알고 우주도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이에요. 그렇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모르고 있는데 자연을 알고 우주를 알고 신을 안다라고 아름답다고 한다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만 뭐도 알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유명한 천문학자인데 이 천문학자가 나를 모르고 천문학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우선. 저기 살 수 있나요 혹시? 살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에 이 두 번째까지만 밑줄을 이렇게 따라서 전까지만 그어주시고요. 미안해요. 이거는 없애야 되는데 맞지? 어디 갔지? 여기까지. 의미 있고 아름다운들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겠지, 그치? 나를 모르니까. 아마 저기 쌤 옆에서 내가 손 갖다 줄게요. 따라서 그러므로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부분만 아까 따라서 좀 읽긴 했는데 그 다음을 상유가 한 번만 읽어주시고 다른 친구들은 여기만 이렇게 밑줄을 이렇게 쌤이 그은 것만 따라서 그어볼까요? 여기서부터. 따라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가 누군지 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해주시오.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 접속사 중에서 쌤이 금방 날려줄게요. 따라서 그러므로니까 이거는 결과, 원인과 결과의 접속사, 담화표지.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면 인간 두 번 나왔어요. 그쵸?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뭔지 이것도 중요한 거 맞지만, 더 중요한 거, 인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나 자신, 나를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하다. 그런데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가 누구냐라는 문제에 대한 수수께끼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물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밝혀지지가 않고 있더라. 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연구하거나 나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고 탐구하는 철학이 없더라. 전무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아는 길. 근데 그 나를 아는 것을 지금까지의 철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 밑에 3번만, 여기 3번만 간이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다른 친구들도 보고 쌤 따라서 저기 밑줄이 거져 있는 것 한번 밑줄 그어주시고. 인류적으로 따져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인류가 왜 가장 먼저 탐구하기 시작했는지는 크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사실 나는 온전히 사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또한 나는 잡히지 않는 대상이다. 나가 나에는 내 뒤에 존재한다고 꼭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를 알고 나를 탐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셈하고 그대로 한번 적어보실래요? 셈하고 써져 있는, 셈한테 써져 있는 그대로 요거 밑줄은 그대로 따라서만 그어주시고, 따라서만 그어주시고, 네, 쌤 펜 네, 펜이.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나를 알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사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라서 더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강조의 표지죠. 강조를 했어.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나라는 것을 탐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다 주관적이고 가장 개별적이고 사적이기 때문에. 나라는 건 나밖에 모르지 누군가가 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원래부터 철학이 이렇게 나를 알고 탐구하는 건 어려웠어요. 인간은 가능했지만.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죠. 그쵸? 잡히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대상이지. 그치? 그래서 나를 탐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실만 두 개만 밑줄을 그어보시면 되겠죠. 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가서 승현이 괜찮을까요? 승현이. 네. 승현이가 그 다음에 읽어야 되는데, 따라서 그러므로 여기 있죠? 따라서 그러므로 나를 알고 나를 탐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못했겠지. 그치? 이렇게 어려운데. 그쵸? 승현아! 승현이가 한번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철학자들이 겁나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면 여기 한 5, 하하. 여기까지만? 네. 즉 전까지만. 승현 괜찮? 네. 아, 그랬어. 좀 많구나. 자, 그러면 현석 한번 가볼게요.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고, 그쵸? 자,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게 약간 동양적인데, 나를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물으신다면 안내자 살필성자, 요 내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다고 여겼대요. 옛날 학자들은 동양이냐 서양이냐 그걸 묻는 문제는 없을 거야. 그치? 한자가 나왔으니까 동양 틱한데 그렇게 동양이라 말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밑에 철학자들도 다 서양에서 철학자들이 나왔으니까
자, 내성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 내성 맞지? 자, 나를 아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인가? 아니, 옛날의 학자들은 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했대요.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야말로 아주 유일한 나를 아는, 그런 나를 알게 되는, 나를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라고 여겼대요. 그러면 내성이 뭐냐? 이제 자신을 들여다본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철학자들은 내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어려움이 많고 한계가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철학자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 다음에 현서야,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줄래요? 하지만 철학자들은 내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용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인용. 철학자, 권위자,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인용 1이라고 썼어요. 인드래곤 인용 1. 자, 철학자 휴문. 자, 인용 1번 한번 끊어보고, 그렇지? 자, 영국의 철학자 흉이라는 사람은, 이 철학자분은 내성을 통해서 나를 알고 나를 연구하고 나를 탐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괜찮네요. 그런데 흉이라는 사람이 근데 내성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봐도 내가 본 나의 연구의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로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한계죠. 리밋의 한계이기도 하고 굉장히 편협한 나인 거지. 내가 나 자신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나를 알기 위해선 내성이 유일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흉의 입장에서는 그 내성을 통해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안으로 나를 떠올려 보면서 떠올린 나의 모습은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로만 보이는 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나의 모습도 다를 건데 내가 본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내성을 통해서 보니까 껍데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잖아요. 진짜 나를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계가 있고 편협하다.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흉이라는 사람이 먼저 인용을 했지. 그렇지? 내성은 온전한 나를 연구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그런 근거로 사용됐어요. 두 번째 또 철학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민준이가 프랑스의 철학자 인용이 자, 여기 한번 끌어볼게. 자,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도 그 내성이 진짜 나를 연구하고 탐구할 수 없다고 봤대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의식의 옹달샘 속에 들어있는 나라는 조약돌. 자, 한마디로 나를 알고 나를 연구하고 나를 탐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성으로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걸 비유를 통해서 알려준 거야. 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의식은 마치 옹달샘과 같아. 그러니까 눈으로는 잘 안 보여.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깊숙해요. 그쵸?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 모든 생각과 의식은 마치 옹달샘과 같아요. 운유법을 사용했어요. 원관념, 의식.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생각 속. 그게 원관념. 뭐에다 빗댔어요? 옹달샘. 아주 깊이 고여있는 큰 샘물. 그러니까 깊이가 안 보여. 안에가 뭐가 들었는지 안 보여.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이 우리의 깊은 의식 속에서 나라는 걸 살피고 떠올려야 되잖아. 그러면 그 나는 누구예요? 조약돌에다 빗댔어요. 아주 작고 맨질맨질, 아주 작고 반들반들, 아주 매끈한 그 조그만 이쁜 돌 조약돌이래요. 옹달샘 안에서 이 손을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웅덩이에 불과하고 옹달샘은 깊어요. 근데 그 깊은 속에 있는 이 조약돌 하나를 어떻게 꺼내겠어요. 그쵸? 발견은 더더욱 힘들지. 그치? 잠수해서 막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렇게 나를 발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성으로 나를 살핀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사르트르는 비유를 통해서 들어준 거예요. 글쓴이는 옛날 학자들이 나를 연구하기 위해서 내성이라는 방법이 유일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렇게 두 명의 권위자를 통해서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조약돌도 은유법, 그 다음에 옹달샘도 은유법. 옹달샘 안에 조약돌을 찾아야 돼. 내 깊은 의식 속에
진짜 나라는 존재를 연구하고 발견하고 찾아야 돼. 그게 옹달샘 속의 조약돌, 그치? 근데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거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 옹달샘을 다 퍼내서 물을 바닥에 드러내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옹달샘 속에 들어있는 나라는 조약돌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면 사르트르와 흉의 공통점은 내성은 진짜 나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사르트르는 진짜 나를 발견하기 자체가 어려운 거고, 흉은 발견은 했지만 그게 진짜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반쪽짜리 나죠. 나는 지금껏 대한민국이라는 인천이라는 요 안에서만 살아왔고 아직도 고등학생이야. 사회에 나가지 않아봤어. 그러면 그 나는 진짜 나가 아니죠. 진짜 반쪽짜리 나죠. 그쵸? 아직도 많이 남은 더 넓은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을 모르니까. 그래서 자, 밑에 즉 하면서 저기 뭐야, 민준아 이제 안 끊을게요. 내성의 방법으로는 나의 스스로 되어있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결코 존재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내성으로는 진짜 나를 탐구하고 연구하지 못한다. 그치? 또 밑에 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무리 바닥을 내려본다 한들 기차가 달리는 그 정체에 있는지 알 수 없고 기차에서 또 어느 정도 가는지 알 수 없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아서는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럼 누가 봐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본 나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 비유를 또 하나 또 했어요. 달리는 기차야, 그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서 있는 기차, 이건 안 돼요. 자, 달리고 있는 기차에서 내가 뭐 하냐면 창밖을 보는 게 아니라요, 밑에 있는 바닥만 쳐다본대요. 근데 왜 이름이 마룻바닥이냐면 이때 이 당시는 옛날 기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밑바닥을 쳐다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달리는 기차에서 내가 밑바닥만 봤을 때는 기차가 멈춘 건지 출발하고 있는 건지 속력은 빠른 건지 느린 건지 뒤로 가는 건지 앞으로 가는 건지를 물론 이렇게 감각이 좋으면 뭐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근데 바닥만 봐서는 모르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바닥을 내려본다 한들 기차가 정지하는 건지 달리는 건지 달리고 있다면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는 짐작 불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 그와 비슷하게 내가 우리 자신만 내가 안에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내가 나를 안다고 할 수는 없대. 이것도 비유를 한 거야. 그럼 누가 알아야 되면 다른 사람이 본 나해야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는가? 자, 요거는 지우가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지우가 여기 네 줄만 읽어주면 돼요. 1번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 인류가 자연의 우주를 신비하게 느끼 자신을 살피기 시작한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철학의 그랬던 목적이랑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야 자신을 알 수 있는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이렇게 어렵다면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옛날 철학자들도 잘못 알고 있네요. 잘 모르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 글쓴이가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을 하면서 한마디로 문답법을 활용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차에서 마룻바닥 내려다보고 있는 거나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나 다 똑같이 제대로 못하는 건 똑같네. 그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맨 마지막에 너 자신을 알라. 다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 나 자신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걸 어느 정도 알아야만 나 자신을 알 수 있다라는 어떤 이게 힌트를 줬어요. 이게 답이에요. 물어봤어요. 어디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문답이 아니라 문.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답을 내렸어요. 다른 모든 걸 어느 정도 알아야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 그럼 그게 뭐야? 더 어느 정도 다른 것을 알아야만 나를 알 수 있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에 대한 말. 시연아, 한번 여기 한번 읽어줄래요? 밑에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두 번은 자신의 저서 나와 너에서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나가 없다고 딱 진짜 딱 두 개가 나오거든. 자, 부번은 권위자라고 하면 돼요. 전문가예요. 그렇죠? 전문가 또 인용을 했어요. 나를 발견하는 거는 그냥 나 혼자 내가 발견했다 이거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대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와 관계를 가지는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존재가 두 개야. 나와 그것.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건 나와 너. 이게 총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너. 요거 있죠. 요거 보이시나요? 야, 진짜 이거 지금 핵심. 맞지? 요거 너가 있고요. 나와 너. 그치? 여러분들이 집에 갔을 때 엄마, 아빠, 맞지? 우리 가족,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나와 너예요, 무조건. 그치? 나와 아빠, 나와 엄마, 나, 너. 그건 나와 너의 관계고. 지금 뭐 이제 너희가 버스를 탔어. 뭐, 맞지? 버스를 탔는데 그 기사님하고 우리 집에 택배 기사님이 막 오셨어. 맞지? 내가 편의점에 갔는데 그 편의점 사장님하고 나의 관계는 그냥 나와 그것의 관계야. 그치?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나와 너든 나와 그것이든 나가 혼자 있을 수는 없대요. 이게 부보가 한 말이래요. 근데 이제 뒤에 계속 나와서. 그래서 나는 자신을 줘서 나와 너라는 이 부보의 권위자의 말 속에서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나도 있을 수 없고, 그럼 반드시 나라는 존재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너나 나와 그것, 이 두 개의 존재 속에서 내가 있을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시연아 한번 더 읽어주시면,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그래서 너희도 아까 쌤이 좀 전에 얘기한 그거 그대로예요. 이 세상에서 쌤도 그렇지, 그치? 나도 너희들하고 나와 너의 관계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아들 했을 때, 그때 아빠 했을 때 그건 되겠지만, 직장에서 사장님, 맞지? 뭐 과장님, 부장님 했을 때 그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나와 그것의 관계. 그러니까 그걸 그걸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자, 둘뿐이라고 하는데 이 두 관계에서 유의할 게 있대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아까 민서가 안 읽었는데, 민서야 한번 여기만 읽어줄래, 민서야?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유의할 것은, 지금 빨리 해서 쉬는 시간 한번 빨리 드릴게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너와 관계를 맺는 나와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같지가 않아요. 이것은 나가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맺는 관계에 따라 맺는 관계에 따라 바뀐 특별한 존재인 것을 그 두 줄만 더 읽어주면, 그것이 뭔지. 그것 즉 돈, 집, 국가 혹은 그 사람 등 3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일부분 전체가 아니다. 자,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것은 주로 뭐냐면 돈이나 집이나 국가나 그 사람, 이렇게 3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 뭔가 진심이 아닌 것들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닐 때에 그때 나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와 그것의 관계야. 자, 나를 알고 싶은데 내가 일부만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 나와 그것의 관계 속에서 일부만 아는 거예요. 그치? 내가 너희들 학교에 가서 뭐 선생님 학교쌤하고 학원에서 쌤하고 만났을 때 이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니까 그때 내 모습은 일부지 전체는 아닌 거예요. 그치? 그것과의 관계를 맺는 나에서의 그때 나는 굉장히 일부예요. 국한성을 지녀요. 그치? 위에는 이제 예증, 예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예증, 예시. 자, 이제 쉬는 시간 곧 드릴 테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예시죠, 그쵸? 다른 말로 가령이라는 말이 있죠, 그치? 가령 내가 물건을 소유했을 때 나는 단순히 물건의 소유자로서의 나일 뿐이지 전체로서의 나는 아니잖아요, 그쵸? 진짜 나는 아니에요. 무슨 자전거를 타는 나, 무슨 학교에 다니는 나, 이 나는 전체의 내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밑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난 유일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엄마 아빠가, 맞지? 내가 너의 엄마가 돼줄게, 아빠가 돼줄게 해서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배 아파서 난 우리 엄마, 그 어머니는 더 대체가 불가능이지. 그러면 그건 나와 너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상 내가 대신 운전해 줄게. 오늘부터 이 버스는 내가 몰게. 택시기사님 맞지? 뭐 편의점 사장님 맞지? 대체가 가능한 분들은 그것인 거예요. 그 관계는. 그때의 나는 전체도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는 자, 뭐하다? 마지막 여기만 밑줄 긋고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유일하지 않으면서 유한하다. 유일하지 않다라는 건 대체 가능. 다른 것으로, 다른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총 두 가지, 나와 그것의 관계는 1번 국한성을 지녀요. 그때 나는 일부의 나예요. 진짜 나의 모습은 아닌 거죠. 두 번째, 유일하지 않고요, 유한해요. 그러니까 유한하다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언젠간 끝나요. 그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미안하지만 끊겨요. 그렇죠?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되거나 필요 없어지기도 해요. 그럼 밑에 이런 유한한 거,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 찐친이야, 우리 진짜 친한 친구야 했는데 1년 후에 2년 후에 만나지 않는다면 이런 거겠죠. 나와 그것의 관계였던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그때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다. 내가 어느 회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쌤이 여기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나 없으면 누군가 또 다시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그것인 거예요. 나와 그것. 그리고 그때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가 될 수 있다. 마지막 두 줄하고 쉴게요.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의 그것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 사람한테 나도 그것이고요. 나한테 그 사람도 그것이 되고 말겠죠. 그렇죠? 전락, 여기 요것만 밑줄 그어볼까요? 전락하는 것이었다. 전락이 뭐야? 전락하다. 급이 떨어지는 거 맞지? 급이 떨어지다. 레벨이 떨어지다. 그 상태나 성질이 저하되다. 떨어지는 거, 품질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게 다 전락하다. 맞지? 우리나라는 페루, 저기 온두라스라는 나라는 남미 최대의 빈민으로 남아메리카의 최대의 빈민국으로 전락했다. 상태나 위상이 떨어진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서술어를 썼으니까 부정적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로 꺼낼 거다, 그렇지? 나와 그것의 관계로 그것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살면서 나와 너의 관계가 되기 위해 힘써야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면 껍데기 같은 거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좀 힘드니까 이건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잠깐만요. 저기 치우야 그거 줘봐. 쌤이 찝어줄게요. 좀 쉬세요. 지금이 1분이니까